페이지 37페이지 베이직스N의 19번부터 22번까지는 사실은 최대 최소 정리를 알아야지 푼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각각의 함수 종류가 다르잖아. 2차함수, 1차함수, 분수함수, 이거 무리함수라고 하거든?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에서 범위를 이렇게, 이게 다 친구아니지? 네. 양 끝에 는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구간으로 잘랐을 때 그 그래프 상에서의 가장 높게 있는 점의 y좌표, 가장 낮게 있는 점의 y좌표를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이차함수 배우고 막 분수함수 배웠잖아? 아직 무리함수는 배우기 전이라서 네.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 한번 시도해보자. 이거 꼭지점이 어디야? -1.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꼭지점이라는 건 몇 컴마 몇이요 하고 순서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1?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아니겠지? 네. 그러면 -1,1, -1,0. -1은 왜 나오는 거야? 이거 공부해오기로 하지 않았어? 나 이 참수 대체 몇 주까지 끌고 갈 거야? 자, 이거는 꼭지점이 뭐야? 0,요? 그리고 기본 유형은 잘하네. 거기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그래프가 원점이었던 게 위로 두 칸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거든? y값이 다 플러스 2가 돼서 위에 찍히는 거잖아. 네. 그럼 꼭지점이 뭐가 되겠어? 0,2. 0,2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x-3의 제곱, 이거는 꼭지점이 뭐가 될까? 3,요? 잘하는데? 이거는? 3,5. 이건 잘하면서 이걸 왜 이상한 대답을 하지? 꼭지점 뭐야? 0,2. 이거 0, 갑자기 깨달았어? 대답하다 보니까? 자, 일단 아래로 블록입니다. 네.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하겠지? 여기가 이제 0,1이라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거를 알아야 -1하고 2를 이렇게 표시를 하지. -1은 당연히 0보다 작은 쪽에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는 이쪽에 0보다 큰 쪽이 아무 때나 그냥 내가 뭐 표시하고 싶은데 막 하는 게 아니고, 이게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네. 이렇게 해서 x는 0에 대해서 이게 대칭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양쪽이 진짜 말 그대로 대칭인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 0으로부터 멀리 가면 갈수록 더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거 이해돼? 네. 그러면은 -1의 위치에 있는 여기 높이보다 2가 높게 찍힐까 낮게 찍힐까? 높게. 그치, 높게 찍히지. 여기서 더 머니까. 여기 간격은 지금 얘네 둘은 1차이지만 0부터 2까지 2차이잖아. 요쯤에 찍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범위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네. 자, 가장 높게 있는 점이 어딘 것 같아? 이렇게 색칠된 부분 중에. 2, 그치? 여기가 최대값이야.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을 얘기하는 거야. 네. 최소값은 이거 세 점 중에서 어디에 있어? 0,2. 그치? 이건 이 최소값은 결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얘가 내려가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최소값이 꼭지점에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관찰을 하지 않으면 알기가 쉽지가 않아. 애들이 어디서 많이 틀리겠어? 그냥 이거를 그냥 대입해가지고 푸는 거야. -1 넣은 거, 2 넣은 거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틀린다는 거지. 양 끝에서 나오지 않았잖아. 얘는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최대값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F2 이렇게 하면은 4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5지? 여기는 5가 최대값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최대값은 5고 최소값은 1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네.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으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아직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자,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할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일단 개형부터 그려. 봤더니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아래로 블록이니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 모양 일단 그려. 그 다음에 꼭지점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야. 자, 꼭지점 뭐다? 0,1. 0,1. 넌 자꾸 점부터 찍어서 뭘 하려고 하잖아. 그냥 개형 그리고 꼭지점 찍고 그 다음에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만약에 구간이 없으면 그냥 이거 전체를 보란 얘기고 구간이 나와 있으면 이 범위에서만 보란 얘기. 그럼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으니까 여기쯤에 있겠지? 마이너스 1, 어쩌고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는 0에서 마이너스 1이 떨어진 것보다는 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더 위쪽에 이렇게 찍어놓고 2, 몇이야 이렇게 해놓는 거지. 그리고 닫힌 구간이니까 여기 들어가고 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들어가는 그래프를 표시를 해놓는 거지.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너가 실제 문제 풀 때 무슨 막 펜을 막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막 표시하고 그렇게 귀찮잖아. 그러니까 연필로 이렇게 진하게 칠해놓으면 이 구간에 들어있는 범위를 표시하는데 좀 편하거든. 네. 그렇게 해서 표현해놓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최대값하고 최소값이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가장 높게 있는 점을 찾아. 여기네. 그거의 y값이 최대값. 그 다음에 요 그래프 이 빨간색 중에서 제일 낮게 있는 점 여기지. 네. 그거의 y값,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은 1인 거 알겠어. 최대값은 안 나와 있잖아. 내가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식이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었던 거지. x가 2일 때 y값은 계산을 해서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5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값은 5가 된다. 선생님 여기는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지. 알 필요가 없어. 왜 내가 궁금한 건 최대값과 최소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20번이 1참수인데 요 x 앞에 있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 음수. 그 그래프 방향이 다르다.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 끝이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잘했어.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기울기. 이거 직선 모양으로 나오거든, 1참수는? 네. 기울기가 음수라는 건 오른쪽 끝이 내려간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에서 2는 뭘 의미할까? 그 이동한 이만큼 이동했다. 그치. y는 마이너스 x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위로 올렸다 이건데 위로 올리면은 얘가 의미하는 건 이제 y 절편이 되거든. 네. 방금 도영이가 얘기한 게 뭐였냐면 그냥 y는 마이너스 x는 이렇게 생겼어. 아니네, 잘못했다. 이렇게 생겼어. 네.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는데 걔를 위로 2칸 올려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그럼 y절편이 0이었다가 2로 올라가겠지.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서 뭐 2를 매번 생각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y절편이라는 건 어떻게 구해야 돼 항상? 대입해서. 뭘 대입해서? 어디에다 뭘 대입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x에다가 뭐라 말하지? 이 값을? 요 x 문자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야 돼? 뭘 대입해야지 y절편이 나와? (0을) 대입해야 돼. 0을. 네. 그냥 y축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y축하고 이렇게 만나려면 x가 0일 때 y값이잖아. 네. 그거는 1참수든 2참수, 3참수든 어떤 함수는 다 상관없이 똑같아.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하면은 딱 뒤에 있는 숫자만 남지. 그래서 x 뒤쪽에 있는 전체가 y 절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네. x 앞의 기울기, x 뒤에가 y 절편. x 앞의 기울기, x 뒤에가 y 절편. A가 뭐라고?
기울기. 이게 뭐라고? Y절편. Y절편. 1참수에서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좌표편만 굳이 그릴 필요 없어. 어차피 최대 최소값 구할 때는 그냥 개형만 그리면 되거든? 오른쪽 끝이 내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뭐 특징 있는 점이 아니니까 양 끝점을 잘 표시하면 될 것 같아. 여기가 0, 몇이고 여기가 1, 몇이다. 이렇게 계속 감소만 하면 당연히 양 끝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겠지. 네. 여기가 최대값이 가장 높게 있는 점이니까 얘가 가장 낮게 있는 점의 y좌표. 0을 대입하면은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 1을 대입하면은 1이 나오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2가 되고 최소값은 1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자, 위에 있는 것처럼 감소했다가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뭐 증가했다가 감소하거나 이렇게 꺾이는 거 있잖아. 증감이. 네. 그런 애들은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근데 1참수처럼 계속 감소만 하거나 계속 증가만 하거나 이런 애들은 생각해봐. 당연히 이렇게 끊기면 양 끝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겠지? 네. 그러면 그런 특징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면 그래프를 만약에 안 그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 감소만 하니까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값이 나올 거야. 그럼 0 집어넣으면은 2고 1 집어넣으면은 1이니까 이 큰 값이 최대값이 이게 최소값이네. 이렇게도 바로 할 수는 있어. 네. 선생님이 무슨 말 했는지 이해되니? 이해 안 되면 얘기해볼까? 방금 내가 얘기한 거. 무슨 함수라 부르죠? 1차 함수? 1차 함수는 2차 함수랑 달리 그냥 생김새가 이렇게 건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이거를 뭐라 말이지? 앞에 양 끝에 네, 양 끝에 점 에서 양 끝에 점에서 그러니까 2차 함수랑 달리 1차 함수는 따로 안 그려도 이거를 알면은 바로 풀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가 이해가 되냐고. 얘는 양 끝에서 안 나왔잖아. 얘는 양 끝에서 나오고. 그게 그래프 모양을 보고 관찰했을 때 그게 이해가 돼? 아직 헷갈려? 네. 그냥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는 건 할 수 있지 않아? 어떤 점에서 끊기든 어디부터 어디, 뭐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생겼던 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끊었어.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 나올 수 있어? 없지 않아.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산이라고 생각해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길만 있어. 그럼 당연히 여기 올라왔을 때가 가장 높은 지점이 여기가 출발 전이 가장 낮은 지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된 산을 내려와.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내려가가지고 여기 도착한다고 치면 이 사이에서 뭐 정상이 나올 리는 없잖아. 꾸불꾸불한 게 아니니까. 요 점의 y값이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 그러니까 직선의 특성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양 끝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그냥 양 끝에 있는 점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 중에서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2차 함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중간에 이렇게 쭉 가거나 쭉 내려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이렇게 생겼고 뭐 또는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만약에 이 증가하는 부분만 자르거나 감소하는 부분만 자르거나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양 끝에 나오는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은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여기하고 여기서 나오지 않잖아. 더 높은 지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야 된다. 그거 얘기한 거야. 그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네. 자,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20번 한번 풀어봐. 우리 저번 시간 열심히 했던 분수함수. 자, 분수함수 이렇게 좌표표면에 있을 때 대칭점부터 찍어라. 대칭점을 제대로 읽어내야 되겠지. 분모가 0 되는 거. 그럼 뒤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 이제 읽는 건데 마이너스 1, 하고 이거 읽으려고 할 때 없잖아. 그러면은 0인 거야.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0 이거고 요거로부터 가로선, 세로선을 그리기로 했지. 그래서 요렇게 하나. y는 0. 각각 x는 y는 붙이면 그게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구분할 수 있게 이제 좌표표면에는 이렇게 화살표 해서 하라고 했었지. 이게 이제 점근선이 되는 거고 얘네 점근선을 기준으로 요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요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리고 y절편을 해라. 0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1이니까 요 정도 지나가겠지? 그럼 얘를 지나가면서 점근선에 붙이려면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지. 네. 그리고 대칭으로 요 점에 대해서 이게 대칭점인 이유도 이거하고 이 쌍곡선들이 이 점의 대칭이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그린다거나 점근선을 넘어서 그린다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 헷갈리면 할 때 점근선을 좀 형광펜이나 빨간색 선생님이 한 것처럼 명확하게 딱 해놓고 하는 연습을 해. 그러면 나중에는 없어도 확 점근선이 보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좀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를 그렸어. 그렸을 때 이 구간을 해서 이제 최대 최소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쪽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요쪽 그래프에서 나오네. 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뭐 마이너스 3, 어쩌고 이렇게 나오고 뭐 요쯤이 마이너스 2, 어쩌고 이렇게 나오겠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 얘도 특징을 봤을 때 그래프를 당연히 그릴 줄 알긴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구간이 이 요 있잖아.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을 요 포함해가지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최대 최소값이 아예 없어. 네.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얘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얘는 계속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최소값이 뭐야 그러면 없고 최대값도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연속이긴 한데 주어지는 구간이 절대 요쪽이랑 요쪽을 둘 다 포함하게끔 내지 않아. 그럼 최대 최소값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만 끊기거나 아니면 여기에서만 끊기도록 범위를 줄 거 아니야. 그럼 어떤 것 같아? 얘가 증가 감소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아니면 계속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것 같아?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그렇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감소만 하는 그런 그래프 개형이기 때문에 그런 그래프 개형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다. 내가. 안 그려도 이미 머릿속에 그려지고 왜 그런지 정확히 알아. 그런 경우에는 굳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이 끝점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로 바로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운 거지. 이거를. 네. 자, 마이너스 3을 넣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래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값을 여기다 넣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누가 더 큰 거야? 마이너스 2분의 2.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거지. 왜냐면 그 구간에서 계속 감소만 하거나 증가만 할 거니까. 이 분수 함수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양 끝에 딱 0 집어넣으면 2야. 1 집어넣으면 1이야. 그러면은
똑같이 나오잖아. 네.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는 그냥 바로바로 양 끝에 있는 값을 넣어도 된다.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해줘.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하는 것은 양 끝점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온다. 이게 무슨 글씨야? 최대값과 최소값 나온다.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구할 수 있긴 하다. 이게 마지막에 22번에 있는 무리함수도 아직 개형 그리는 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이것도 증감하거나 감소하는 개형이 나오거든? 네.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기본 형태가 y는 루트 x야. 네. 그럼 얘는 시작점이라는 게 있거든? 네. 시작점이 원점이야. 항상 뭐 특징이 되는 점, 꼭지점, 대칭점, 시작점 모든 가장 기본 형태는 원점이다. 그래서 원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여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뻗어나가냐 이렇게 해가지고 배울 거긴 하거든? 네. 근데 지금은 일단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얘도 일단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고 지금 뭔가 그래프를 알려주면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증감하거나 감소하면 양 끝점에서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 나온다. 이거 한 거를 여기까지 확장해가지고 무리함수까지 확장해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특징이 되는 것은 여기 20번, 21번, 22번 1차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이거는 그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네.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루트 4 이렇게 나오니까 2.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은 루트 9 나오니까 3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 중에서 큰 거가 최대값인 거야. 최대값이 3이구나. 최소값이 2구나 이렇게. 급할 때는 이렇게 풀어야지 그래프 개형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못 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배우는 내용이 사이값 정리라는 거거든. 이게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봐봐. 여기에 그래 이게 분단선이라고 하자. 지금 슬프게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잖아. 네. 도윤이가 여기에서 갑자기 순간이동 뿅 하고 갑자기 북한을 팡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 아니요. 안 되잖아. 내가 걸어간다고 치면 무조건 이 선을 넘어가야 되겠지? 네. 내가 계속 걸어가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든 무조건 이 선을 지나가야 돼. 네. 이해되지? 네. 무조건 여기를 내가 순간이동해가지고 갑자기 튀어서 저쪽으로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 그런 느낌인 거야, 사이값 정리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뭐 마이너스 1,2라는 게 있어, 점이. 네. 그리고 여기는 x축이야. x축이라는 거 y는 0인 거지? 네. y는 0인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점에 뭐 3, 마이너스 5 이런 점이 있어. 근데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에 그래프가 연속이래.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연속이야, 연속. 연속하면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빵꾸도 없고 끊어진 데도 없고 스무스하게 이어진 너무나 평탄한 길.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지지 않고 와야 되거든? 네. 그러면 일단은 쭉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꼬불해서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네. 그래프가 뭐 이렇게 구부러질 수도 있고 이렇게 직선으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지?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점에서 이 점을 연결하는데 연속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이 x축을 지나오는 방법밖에 없지. 안 지나고 여기서 여기를 끊어지지 않고 빵꾸도 안 뚫리고 올 수가 있어? 없죠.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y를 잘 봐봐. y가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잖아. 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든 중간에 있는 양수와 음수의 사이값인 0을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인 거야. 그럼 이 사이를 지나가면 x축하고 만날 수밖에 없잖아? 네. 요점이든 뭐 요점이든 요점이든 너무 복잡스러우니까 요렇게만 해볼게.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어떤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 는영이 되는 그 점의 x좌표,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는 거지. 요 정도 느낌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 더 복잡하게 막 설명하면 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건너갈 때 0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요 정도. 네. 자, 25번. 자, 주어진 다음 방정식이 요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네. 실근이라는 건 x에다 뭘 집어넣으면 쭉 계산돼서 진짜 는영이 돼. 그 x가 뭐야? 그게 근인 거고 실수인 근이라고 해서 실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여기까지 내가 말한 거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자, 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막 방정식 막 이렇게 풀고 있으면 안 되고 이쪽 좌변에다가 너는 fx야. 이렇게 하고 y는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러면 요 fx라는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x축하고의 관계를 보면 되겠지. 자, 여기에서 좌표평면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일단 이 fx에 마이너스 1하고 0을 한번 넣어봐봐. 그러면은 f-1은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잖아? 네. 자, 마이너스 5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쭈룩 하면은 0, 0, 0, 0, 1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1 이렇게 나오지. 예.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디에 찍히냐면 저 아래에 찍히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에. 예.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은 위에 0,1에 찍히는 거야. 네. 근데 다항함수는 지금 3차 함수잖아. 네. 다항함수는 뭐라고 했지? 정구간? 연속.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연속이면 이 사이에서 얼마나 꿀렁꿀렁거리면서 지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가는 와중에 여기 x축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 네. 그럼 이게 바로 요 선이 지금 y는 0이거든? 다시 색깔 해줄게. 여기가 y는 0이야. 그러면 x에다가 여기다가 이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값을 c라고 했을 때 이 값을 c라고 해볼게. c. 네. c라는 값을 내가 여기 x 자리에 넣었을 때 꿀렁꿀렁 계산이 돼가지고 실제로 능력이 되는 그 값이 무조건 있긴 있어야 되지. 적어도 하나는.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써요? 그러면 얘가 연속이라는 거. 요 식은 얘가 이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f-1하고 f0하고 곱해서 0보다 작기 때문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그 사이에 있는 0을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0을 지나가면 이 방정식의 근이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있을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럼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거.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 보이세요. 그러면 요걸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 보이세요. 이런 건 문제를 내기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6번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미지수를 이렇게 박아놔. 이렇게 뭐 5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 K 이렇게 주는 거지. K. 그러면 너가 fx고 너가 y는이야.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갈 거잖아. 네. 자, 뭘 구해야 된다고? 여기 있는 구간. 이게 지금 구간이야. 2,3이 아닙니다. 수수상이 아니야. 예.
F2를 구하고 F3을 구해. 자, F1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K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럼 K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 네.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9 플러스 K 이렇게 나와. 네. K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지? 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예. 자, 얘가 K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지. 네. 근데 생각해봐. 이게 X축이야. 여기도 해봐. 이게 X축이야. 근데 이 값이 둘 다 양수야. 그럼 둘 다 양수 이렇게 찍혔는데 연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 이렇게 지나간다는 보장이 있어? 없잖아. 네.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야. 이게 둘 다 뭐 이렇게 음수야.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무조건 지나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0이 되게 하는 X값이 뭔가를 넣었을 때 Y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있다는 걸 보장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러면 얘네가 보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는 음수 쪽에 있고 하나는 양수 쪽에 있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연속이어서 이렇게 지나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이걸 세팅하면 되냐면 두 개를 곱했을 때 이 값이랑 2를 넣었을 때 y값이랑 3을 넣었을 때 y값을 곱했을 때 0보다 작아 이렇게 하면 돼. 곱해서 작다는 건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라는 거고 하나가 음수면 하나가 양수라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해되지? 네. 이거는 이제 아까 그림으로 설명한 거고 요 식만 이제 풀면은 되는데 2차 부등식 우리 배웠잖아. 아. 결론이 어떻게 나와? 그럼. 작답니다. 작다. 네. 어떻게 돼? K가 작작 큰큰이야 사이에 있다야. 아. 짝짝짝 큰큰. 2차 부등식 다시 해야 되니? 자, 우리 했던 거를 이 히스토리를 한번 봐봐. 지금 한참 전에 선생님이 2차 부등식 여기 했었잖아. 뭐야? 크다. 커나 같다. 최고차 양수일 때. 그때가 작거나 같다. 작다. 사이. 이게 사이에. 그리고 그거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다 스캔해가지고 걸리는 부분에 X 범위 이렇게 했었지. 빨리 정리해봐. 다음 시간에 2차 부등식 푸는 것도 시험에 낼게. 너무 반복적으로 지금 모르고 있거든? 자, 정리됐어? 아니면 시간을 좀 더 줘? 정리됐어요. 어? 정리됐어요. 정리됐어? 자, 쭉 다시 내려와가지고. 자, 다시 봐봐. 최고차 양수지? 그럼 네. 이제 조건 된 거. 인수분해를 원래는 안 돼 있으면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이제 된 형태가 됐으니까. 뭐하고 뭐 사이에 있다? 4하고 18. 4하고 18 사이.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게 정답이야. 시험에는 이런 형태로 나올 거야.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들을 다 그렇게 바꿔서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가짐을 보이세요. 이거는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 뭐 미지수 K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일단 26번은 이해됐어? 예. 자, 27번하고 28번 여기에서 K로 다 바꿔놨거든, 여기? 네. 그러면은 이 주어진 열린 구간에서 요 열린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함을 보이려면 일단 사차함수는 당함수니까 정구간 연속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서 끊어도 무조건 연속이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는 F0하고 F1이 곱해서 0보다 작은지를 봐야 되는 거지. 이건 K고
1을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k니까 k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거든. 네. k하고 k 플러스 3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0보다 작으면 돼. 왜냐면 하나가 음수일 때 하나가 양수여야지 0보다 작고,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가 되어야지 0보다 작은 거니까. 곱해서 0보다 작다 그러면 하나가 양수일 때 하나가 음수가 되는 게 자동 세팅이 된다는 거. 예. 그러면은 음수하고 양수 사이에 반드시 0을 지나면서 는0이 되게 하는 x값이 이 사이에 적어놔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k값은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돼? 작으니까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작은 거하고 큰 거 사이에 있다. 이렇게 나와야겠지. 어디가 틀린 것 같아? 자, 28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F1이랑 F2를 구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2를 집어넣으면은 16 플러스 8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있는 값이 얼마 나오나요? K 플러스 22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러면 1일 때의 그 y 값이랑 2일 때의 y 값이랑 곱해서 0보다 작아야 된다. 예. 그러면은 k라는 값은 마이너스 2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이렇게 있다. 자, 마이너스 22가 여기 오고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 오는 게 말이 안 되지. 누가 큰지 작은지 정도는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